오늘은 수능 완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듭 제곱근의 뜻과 성질입니다. 여기서는 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는 이 문장과 똑같은 표현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방정식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x의 n제곱은 A다. 이거의 실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두 함수의 교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좌변 y는 x의 n제곱하고 우변 y는 a라는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방정식 또는 이렇게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는가, 똑같은 표현인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필수 유형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유형에서도 지금 쌤이 밑줄 친 이 부분을 방정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프로 고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을 쌤이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18의 해 중에서 실근 중에서 음수인 것, 그러니까 음의 실근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프로 바꿀 때는 이 좌변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n이 홀수이면 이렇게 y는 x의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변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18 하고 이렇게 교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교점의 x좌표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수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18이 음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n 중에서 홀수인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큰 거니까 6하고 3으로 해보면은 지금 n의 범위가 2에서 11이라고 했으니까 2, 11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질 거예요. 이 중에서 홀수인 것은 7, 9, 1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n이 짝수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짝수이면 좌변에 y는 x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가 y축 대칭의 형태로 나타나요.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18하고의 교점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음의 실근이 존재하려면 이 상수 부분이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18, 9n 마이너스 18이네요. 9n 마이너스 18. 이 부분이 0보다 클 때만 음의 실수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짝수인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으니까 3하고 6 사이의 수 중에서 짝수인 것은 4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수들을 다 더하면 3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풀어봐야 되겠죠. 1번을 풀어보면 지금은 이 제곱근 기호를 지수로 다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2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수는 2의 6분의 1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6분의 2고, 여기는 9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9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모는
2의 3분의 1제곱이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약분을 해보면 전부 다 2의 3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문장이 4개나 나와요.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쌤이 먼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A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이거는 X 세제곱은 A의 실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호로 바로 써보면 A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8의 6제곱근 중 음의 실수인 것. 자, 이것도 방정식으로 나타내보면 x의 6제곱은 8 중 음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실근이 2개가 나와요. 짝수기, 여기 6이 짝수기 때문에 2의 6분의 3이니까 루트 2죠. 그러니까 2의 2분의 1 해서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음의 실근인 것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돼요. 자, 그러면 따라서 A의 3분의 1제곱하고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이 같네요. 그럼 양변을 세제곱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은 따로 세제곱을 해주고 뒤에 2의 2분의 1제곱은 세제곱을 하면은 2의 3제곱이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A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나와요. 양의 실수 B의 제곱근 중 이거는 X제곱은 B의 양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이 B라고 하면은 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2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수인 것이니까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플러스인 것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8의 4제곱근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이거는 x 세제곱은 8의 4제곱근이니까 이거는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2의 4분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2의 4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b의 2분의 1제곱하고 2의 4분의 1제곱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2의 2분의 1제곱이다. b는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a라는 것은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쓰고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고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부분은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b는 루트 2니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요. 문자가 너무 많아서 집합 A 그 다음 집합 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지금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K의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집합 AB의 의미를 하려고 이제 애를 쓰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쌤은 3을 대입을 해봤어요. 자, K가 3이라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3이라고 해놓고 A는, 집합 A는 어떤 의미인지, 집합 B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되고요. 집합 A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A는 Y 좌표가 1보다 큰 자연수인 점들의 집합을 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Y좌표가 1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Y좌표가 1보다 큰 자연수인 점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개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은 y좌표가 2인 것 2개, 다음에 0,3 하나, 이런 식으로 원소 3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때 x좌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y좌표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집합 A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자연수들, 얘네들이 집합 A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반지름이 커지면 이 A의 개수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때 집합 B는 어떻게 결정될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만약에 루트 5, 2를, 그러니까 A랑 N을 A에서 가져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A가 루트 5면은 루트 5의 2제곱근 중양의 실수인 것,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방정식으로 고치면 의 양의 실근,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x는 5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4분의 1제곱 되는데, 이거 중에서 x는 플러스 5의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b의 원소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b의 원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가 생각해봐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근 중 양의 실수,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x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5의 양의 실근, 이렇게 또 같은 표현이 되는데,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없다. 즉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음수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0,3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0의 세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 이렇게 되니까 x 세제곱은 0, 양의 실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x는 0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양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또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A 중에서 이렇게 x좌표가 0인 것 빼고 음수인 것 빼고 이렇게 양수인 것, 이것만 이제 B의 원소로 변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죠. 알아낸 것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집합 B는 A의 원소 중에서 x좌표가 플러스인 것만 가지고 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B의 개수가 7개가 되려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지금 7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점이 7개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y좌표가 2, 3, 4, 5, 6, 7, 8 하고, 여기가 이제 9까지는 괜찮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지금 8이면은 8이 여기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은 8보다는 커야 되고, 반지름이 9면은 괜찮죠. 9 넘어가면 9가 또 이쪽에 오게 되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k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k제곱의 최대값은 8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81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쪽에 필수형 보면은 이런 문제가 더 쉽지만 훨씬 더 중요해요. 수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출제됩니다. 1번쯤에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돼요. 16은 2의 4제곱,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이건 2의 1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쌤이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3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누기 9분의 1이라는 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곱하기 여기는 3의 4제곱이니까 3의 3분의 4인데 여기에 9분의 2제곱이 이제 돼 있으니까 이 9분의 2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9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해보면은 2, 3 이렇게니까 3의 6제곱 이렇게 돼서 3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답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도 이제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연립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a 플러스 2분의 b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우변은 9가 되고요. 지수 부분은 2a가 됩니다. 여기는 3의 제곱이네요. 2의 a 제곱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대입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처음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처음식은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b 제곱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2의 a 제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2의 2분의 b 제곱은 여기 3이니까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2의 b 제곱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2의 a제곱, 2의 b제곱을 구해놓고 지금 구하라고 했는 것은 2의 2분의 3a 곱하기 2의 3분의 b제곱이고요. 이거는 2의 a제곱에 2분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b제곱에 3분의 1제곱과 같거든요. 2의 a제곱이 3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고 2의 b제곱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고칠 수 있어서 이거를 3, 이제 밑은 3이고요 6으로 통분해주면 9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3의 6분의 1제곱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시된 식하고 이제 구하라고 했는 식을 살펴보시면 지금 구하라고 했는 식이 뭔가 이제 이 두 식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이제 식 변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3의 x제곱을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을 한다는 것은 치환을 하는 순간 이 t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t가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두면 제시된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의 n분의 10제곱 곱하기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제시된 식은 t제곱 더하기 t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이 제시된 식이 t 마이너스 t분의 1 제곱 어쨌든 t와 t분의 1의 이제 조합으로 만들어진 식이니까 여기서 양변을 t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t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t가 0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t 마이너스 3의 n분의 10은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돼서 t하고 t분의 1의 조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여기서 또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 더하기 2는 3의 n분의 20제곱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려면은 양변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더합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 3의 n분의 20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우변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3의 n분의 20제곱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연수가 되려면 지금 이 n분의 20이라는 이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n은 20의 약수들 1, 2, 4, 5, 10, 20 이렇게 이제 n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얘들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20 얘는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0이 들어가면 3 빼기 4가 돼서 음수가 나오니까 20은 제외시켜주고 얘들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주면 12, 22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의 필수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문제인데 등차라는 말도 없고 등비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A1부터 A9까지 규칙을 생각하면서 나열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어떤 숫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됩니다. A1부터 A9까지는 36의 약수라 그랬으니까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1, A2, A3 9개밖에 안 되니까 저희 그냥 다 써보려고요. 이렇게 되고 얘들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A1부터 A9까지가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뭘 결정해야 되냐면 FA, AK의 값을 결정을 해야 되고 값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의 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홀수인가 짝수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이 1이라 했으니까 F1 여기서도 F2 F3 F4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얘들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F1은 뭐냐 하면 F는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의 약수의 개수는 1개죠. 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죠. 3도 2개. 얘는 3개네요. 6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F6은 1, 2, 3, 6, 4개네요. 그 다음에 F9의 약수의 개수는 3개. 12의 약수의 개수는 1, 2, 3, 4, 1, 2, 3, 4, 6, 10이니까 6개. F18도 생각해보면 6개. F36은 약수의 개수가 9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이렇게 홀수, 짝수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그마를 한번 쭉 적어 볼까요? 먼저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날 거고 로그 하고 여기 A1을 넣으면은 1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니까 플러스 로그 A2 그 다음에 짝수니까 플러스 로그 A3 요거를 적는 거예요. 로그 자리에. 그 다음에 4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4 했고 6인데 짝수니까 플러스 로그 6 9인데 홀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9 10인데 짝수니까 플러스 로그 12 18인데 짝수니까 플러스 로그 18 36인데 홀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36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계산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로그 1은 0이니까 이제 없애주고요. 로그 2의 개수를 한번 세알려 볼까요? 로그 2. 로그 2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 로그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고, 로그 9는 2 로그 3이고, 로그 12는 2 로그 2 마이너스 더하기 로그 3이죠. 로그 18은 18이 2 곱하기 9니까 플러스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이고, 36은 4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3. 이렇게 로그 2랑 로그 3으로 다 싹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로그 2는 몇 개입니까? 하나, 마이너스 여기 1이고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서 0 되고 2개, 3개 에서 2개를 빼니까 1개죠. 1개. 그러니까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로그 3은 몇 개예요? 로그 3은 살려보면은 하나, 둘, 2개 빼니까 다시 0개, 하나, 2개 더하니까 3개, 그래서 2개 빼니까 또 얘도 1개네요. 플러스 1개. 그래서 답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건데 적어 볼까요? 일단은 밑과 진수 다 0보다 커야 되죠. 절대값 a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되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더하기 3도 0보다 커야 되고, 밑이 1이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끔 a를 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푸는 거 보니까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니까 그냥 얘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a는 마이너스 3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냐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0 돼서 0보다 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세 번째에서는 1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4도 빼야 되고 또 마이너스 2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외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중간에 이 부등식은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해서 6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서 2라는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정수니까, 지금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이 중에서 3 빼라 그랬고 마이너스 4 빼고 마이너스 2 빼라 그랬으니까 지금 쌤이 동그라미 치는 애들을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로그의 덧셈 뺄셈인데, 나누기는, 이게 빼기는 나누기가 되죠. 그러니까 나누기니까 곱하기 하고 3분의 2라고 적으면 되고, 얘도 나누기니까 곱하기 하고 5분의 4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5랑 30은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로그 2에 2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제시된 조건을 로그로 바꿔야지 지금 이 제시된 거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로그로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밑이 빈 로그를 쓰고 있으니까 얘도 밑이 빈 로그를 취해 봅니다. 그러면 2 로그 b의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b의 a가
2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시된 조건을 풀어보면 m 로그 b의 a 더하기 2분의 n은 10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부분이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m 더하기 2분의 n은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3m 플러스 n은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mn이 자연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m과 n 문자는 두 개인데 관계식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m이 지금 여기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m을 기준으로 해서 더해서 20 되는 거를 다 세알려 봐야 돼요. 자, 1이면은 3이니까 17, 2면은 6이니까 14, 그 다음에 3이면 9니까 11, 4면은 10이니까 8, 5면은 15니까 5, 6이면 2, 7이면 음수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m하고 n의 조합인데, 더해서 지금 m하고 n을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은 14, 이렇게 더하면은 12, 더하면은 10, 더하면 8 해서 이 중에서 최소인 것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m은 6, n은 2다, 최소값은 8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1쪽이고요. 11쪽에는 지금 두 점에 이제 초점이 맞으면은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점하고 관계를 지으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그 다음에 이렇게 점 3개가 직선 위에 있다는 건데, 원점이니까 0,0이고 여기는 2, 로그 4의 a, 여기는 3, 로그 2의 b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기울기랑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기울기는 2 빼기 0분의 로그 4의 a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고, 파란색 기울기는 3 빼기 0분의 로그 2의 b 빼기 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은 3 로그 4의 a는 2 로그 2의 b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4를 2의 제곱으로 고치면 2가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이. 그래서 양변을 로그 2의 a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은 2도 나눠주면은 4분의 3은 로그 a의 b가 된다 해서 4분의 3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이고요. 4는 2의 제곱이죠. 6분의 1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6분의 1이라는 거는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곱하기니까 이게 또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거고, 이거는 밑변환 공식으로 이렇게 다 풀어서 적어보면 로그 2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6이 돼서 로그 3, 로그 3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것은 2의 2 곱하기 로그 2의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2의 로그 2의 6의 제곱이라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지수 부분에 로그가 올라가게 되면 이 진수랑 밑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밑변환 공식 때문에. 그래서 6이 되고요. 6의 제곱이 되니까 36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 이 표현을 로그 a의 2라고 고칠 수 있고요. 이 표현은 로그 a의 3이라고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로그 5의 로그 a 분의 로그 25는 로그 5의 제곱이니까 2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약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2분의 1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로그 a의 6은 2분의 1이고 a의 2분의 1은 6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면 a는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은 한 가지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쌤은 C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A는 C에 이게 지금 A의 2분의 1이고 C는 5분의 1이니까 5분의 2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는 C에 5분의 3제곱 이렇게 이제 A하고 B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A는 지금 B는 C의 5분의 3 C 1제곱 그 다음에 A는 나누기가 돼 있으니까 곱하기 C의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그래서 이것은 로그 2의 C의 5분의 1의 5분의 6이 되죠. 그래서 5분의 6 로그 2의 C는 3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로그 2의 C가 2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요 관계식을 다시 변형을 시켜 볼게요. 이것은 로그 2의 A 대신에 C의 5분의 2를 적고 로그 m은 그냥 그대로 줬고 지금 밑이 2인 로그를 묻고 있으니까 밑이 2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해보면 로그 2고 C의 5분의 세제곱이라 했고 B는 여기도 밑이 2인 로그로 밑변환을 해보면 로그 2의 C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지수끼리는 곱하기가 되겠죠. 25분의 6이고 지금 로그 2의 C는 2분의 5인데 로그 2의 C가 3개나 있죠. 그래서 요거 2분의 5를 세제곱을 해주면은 8분의 12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m 곱하기 로그 2의 n 분의 1 이것이 1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m 곱하기 로그 2의 n은 이제 양변에 이것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겠죠. 약분해보면 5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두 수의 곱을 알고 있는데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려면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지금 1보다 큰 두 실수 mn, 그러니까 m이 1보다 크고 n도 1보다 크니까 로그 2의 m도 당연히 0보다 크고 로그 2의 n도 0보다 크므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곱은 지금 4분의 15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루트 15죠. 그래서 최소값이 루트 1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필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는 이 F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냥 y는 2의 x제곱은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면은 이게 y축 대칭을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y에도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f라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제2사분면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제2 4분면. 여기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랬을 때 경계가 되는 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0,0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2, 4분면을 지나게 되고 0보다 작게 되면 2, 4분면을 안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0이 0보다 작다. 자, 등호는 들어가도 이렇게 0을 관통해도 제2, 4분면은 안 지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는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되니까 K의 최대값은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은 A, B와 이 BC 길이의 B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뭐 P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는 이제 길이가 2P가 되는 거니까 X좌표는 3P가 됩니다. 그래서 A의 P제곱하고 2의 3P제곱은 K로 이제 Y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2의 3P제곱과 K 사이의 관계식을 P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P는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2의 K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P는 3분의 1의 로그 2의 K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A의 P제곱에 대입을 해보면 A의 3분의 1 로그 2의 K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의 로그 2의 K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에 밑과 진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K의 로그 2의 A제곱의 3분의 1은 여기 K라 그랬잖아요. 이 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수 부분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로그 2의 A는 1이다. 따라서 로그 2의 A는 3이 되고요. A의 값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지금 처음에 주어진 곡선은 미지수가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긴 어렵지만, 다른 곡선 두 개는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곡선 두 개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정근선이 1이고 위로 증가하는 이런 지수함수고, 밑에 거는 0을 여기 0 대입했을 때 2를 지나죠. 그다음에 여기는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정근선은 마이너스 4인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지수함수를 대칭시킨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거예요. y는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 그래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닐 텐데, 어디가 경계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2, 4분면 여기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2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내려가는 거는 계속 2, 4분면에서 만나니까 올라가는 경계는 0,2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려가는 것의 경계는 어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 4분면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지금 이 점은 0을 대입했을 때, 즉 F0의 값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F0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하고 2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여기서는 여기가 지금 x절편이 이게 0이다 해보면은 2거든요.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 즉 F2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2는 0보다 작아야 4, 4분면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 두 개를 다 만족하게끔 A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을 대입해보면 4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되고, 2를 대입해보면
a 더하기 4분의 1이 0보다 작다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에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까지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쭉 해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총 6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죠. 마이너스 3까지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니까 4개예요. 4개. 4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15번 문제는 지금 이 F라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인데 X축하고 Y축하고 둘 다 만나려면은 이 K는 어쨌든 음수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0보다 크게 되면은 정근선이 이 위에 있어 버리니까 지수함수가 붕 뜨겠죠. 그래서 X축하고 Y축하고 둘 다 동시에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K가 많이 내려가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A, Y축하고 만나는 점이 B라고 표현되는데 0을 대입해보면 여기 이 길이는 8 플러스 K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좌표는 는 0 이렇게 해보면 2의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K니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서 여기 X좌표가 로그 2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된다. 자연수가 될 때의 K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이 X좌표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K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을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3을 더하면은 단계별로 써봅시다. 차근차근. 로그 2의 마이너스 K는 3을 더하면은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그러면은 4, 2, 1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8 플러스 K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8을 더하는 거니까 4, 6, 7, 2분의 15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요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 2분의 1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2 2분의 1 곱하기 21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30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의 지금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지금 요때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이고 넓이는 2일 때 이때가 지금 최소의 후보인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이쪽 경우도 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0을 대입해 보면 이 점의 좌표가 8 플러스 K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X 좌표도 똑같이 로그 2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해주면 4, 5, 6,
7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마이너스 k는 2를 이렇게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k가 되고, k의 값은 그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28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8 플러스 k는 여기다가 8을 더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여기다 8 더하면은 마이너스 56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요거랑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8, 2분의 1 곱하기 48 해서 엄청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네요. 그쵸? 그래서 최소일 땐 넓이의 최소값 대문자 s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의 k 값을 이제 소문자 s라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대문자 s 빼기 소문자 s는 2 빼기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답은 6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돼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수 부등식이 나왔는데요. 지수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밑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밑을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밑을 2로 통일시켜 보면 2-f 곱하기 g 이렇게 되고, 여기는 2에 마이너스 3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끼리 분모, 이제 이 지수가 가지고 있는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f 곱하기 g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g 이렇게 돼서 f 곱하기 g 작거나 같다 3g 이렇게 돼서 g로 묶어보면은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0보다 작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이런 이제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g가 0보다 큰 경우는 x가 3보다 클 때죠. x가 3보다 크고 교집합이겠죠. 둘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f-3이 0보다 작다는 거는 f는 3보다 작다는 거죠. f가 3보다 작을 때 이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1에서 5 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x는 3, 4, 5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죠. 이제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에 있는 것은 자연수 중에서는 1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를 다 더하면은 1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은 이제 9의 x제곱을 t라고 해보겠습니다. t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t는 t 플러스 24 이렇게 돼서 8t는 24니까 t는 3이 돼요. 지금 9의 x제곱이 3이니까 x는 로그 9의 3인데 9가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대입해보면 답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 밑을 2로 통일시켜주면 x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되고, 여기도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2의
1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밑이 2니까 이 지수의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렇게 돼서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서 정수의 개수는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먼저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x축보다 낮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절대값을 시키는 거죠. 절대값 하게 되면 먼저 이 점근선이 y는 플러스 a로 이렇게 옮겨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뾰족하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b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b만큼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이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점근선은 y는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꼭지점은 y는 b가 되는 이런 함수, 이런 함수가 바로 y는 fx라는 그래프의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2의 fx 제곱을 t라고 해봅시다. t는 0보다 크겠죠. t라고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5랑 곱하면 20이 되고요. 20t 플러스 64는 0 이렇게 돼서 이게 16이랑 4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fx 제곱이 4 또는 2의 fx 제곱이 16이 될 때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fx가 2일 때, 그 다음에 fx가 4일 때를 묻는 건데, 이때 지금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이도록 A, B를 결정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 뾰족한 이 함수에다가 2하고 4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2하고 4가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게끔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2가 이렇게 딱 꼭지점에 맞게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4에서 두 군데서 만나는 이런 경우, 점근선은 여기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2가 두 군데서 만나고 4가 한 군데서 만나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B랑 2가 같게 되겠죠. 꼭지점에 지금 여기 좌표가 B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B는 2가 되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4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이가 등호가 성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4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호는 안 돼요. 그래서 B가 2이니까 2보다 큰 A를 생각을 해줍니다. 지금 A하고 B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A는 3부터 9까지 되겠죠. 그래서 3,2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B가 여기 꼭지점이
이 b잖아요. 그러니까 b보다는 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 플러스 b보다는 작아야 돼요. 2가 등호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보다는 4가 커야 되는 상황인데 4는 a 플러스 b랑은 같아도 되죠. 왜냐하면 4는 한 군데서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정근선하고 똑같아져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b는 자연수니까 2보다 작은 거는 1밖에 없어요. b는 1이고 b가 1이라고 생각해보면 a는 3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b가 1이라고 생각해보면 a가 1보다 큰 거, 이렇게 되니까 a는 2하고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1, 3,1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더하면은 9개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쪽의 필수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원의 지름의 중점, 이 양 끝에 이 점의 중점은 항상 원의 중심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도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이 선분 PQ가 원의 지름이래요. 그러면은 PQ의 중점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근데 원의 중심의 좌표가 4분의 5,0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분 PQ의 중점이 4분의 5,0이다. 그래서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PQ라는 좌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X좌표 P, 점 P의 X좌표를 소문자 P라고 주고 점 Q의 X좌표를 소문자 Q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점 P는 P, 로그 A의 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Q라는 점은 소문자 Q, A의 Q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P 플러스 Q, 2분의 로그 A의 P 더하기 로그 A의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4분의 5,0과 같아야 돼요. 따라서 P 플러스 Q는 2분의 5, 그 다음에 로그 A의 PQ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P 곱하기 Q의 값은 1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을 알 때 이 두 수를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1은 0의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PQ인 거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x가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p가 더 큰 상황이니까 p가 2, q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을 하나 얻었고 두 번째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p 대신에 2라고 적어보면 이 그 x좌표끼리의 거리는 2라는 것은 4분의 8이니까 요 길이는 4분의 3이 되겠고요. 빗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4분의 루트 13이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16분의 13 16분의 13 마이너스 16분의 9니까 16분의 4, 즉 4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를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즉 2를 대입했을 때 y값 로그 a의 2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a의 2분의 1제곱이 2라는 소리니까 a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로그 a에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점근선이, 이 새로운 함수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래요. 이 말은 진수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 된다는 뜻이죠. 진수 부분을 0 만드는 값이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여기 진수 부분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되고, 이게 0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a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방정식에 0,0을 지나는 것을 이용하면, 0은 로그 a에 0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a인데 a가 10이라 그랬으니까 4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밑이 a가 아니고 2네요. 쌤이 왜 a라고 적었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더해보면 8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A, B, C,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A하고 C를 좌표로 표현해서, 지금 원점이랑 A랑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러면 이 기울기 OA 기울기랑 OC 기울기가 같다 표현해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지금 좌표로 표현을 할 건데, Y좌표는 K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쌤이 1번이라고 해보면, 1번 X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좌표가 K예요. 여기 X좌표를 쌤이 P라고 표현해 본다면 로그 4의 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P는 4의 K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가, X는 4의 K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좌표는 4의 K제곱, K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를 쌤이 2번이라고 해보면, 2번은 어떻게 되죠? 로그 8의 X는 K 이렇게 되니까 X좌표가 8의 K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가 8의 K제곱이고, 여기에다가 8의 K제곱을 넣는 거죠. 로그 4의 8의 K제곱인데 K가 앞으로 나가면은, 이 로그 4의 8이라는 거는 2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K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0,0에서 a 사이의 기울기는 4의 k제곱분의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OC의 기울기는 8의 k제곱은 2분의 3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k 약분되고, 그러면은 8k제곱은 2분의 3 곱하기 4의 k제곱인데, 지금 4의 k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4분의 8의 k제곱이니까 결국에는 2의 k제곱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도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건 그림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이 길이가 1이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이다. 요거밖에 지금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x좌표를 모르니까 쌤이 여기 x좌표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p라는 x좌표를 이 밑에 함수에다가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x에다가 p 대입하면은 y좌표가 지금 이 세로 길이도 1이 나와야 되니까 로그 2분의 1의 p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p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큼 더 가면 여기가 3이 되겠죠. 여기 x좌표는. 그러면은 3을 대입하면은, 두 번째 3을 어디다가 대입해요? 요 위에 함수에다가 대입하면은 로그 a의 3이 이 길이가 되겠죠. 로그 a의 3이 요 길이가 돼요. 즉 이 길이가 로그 a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x좌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3 더하기 로그 a의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x는 3 플러스 로그 a 3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세로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하면 되겠죠. 이 밑에 함수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로그 2분의 1하고 x자리에 3 플러스 로그 a의 3 이렇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 플러스 로그 a의 3 진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8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로그 a의 3은 5가 된다고 할 수 있어서 a의 5제곱은 3이 되고, 지금 a의 10제곱을 하라 그랬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은 a의 10제곱은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9가 되겠죠.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필수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로그 부등식에서 우리가 식변형을 하잖아요. 식변형을 하기 전에 이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식변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 안 하면 틀리게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fx 진수고 x-1이 진수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1도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체크했으니까 이제 식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3의 fx 곱하기 x-1. 여기 지금 밑이 3분의 1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기가 되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라 x-1분의 fx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우변도 로그로 고쳐보면 3의 1 이렇게 되고,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로그끼리의 부등식 부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x-1이 0도 아니고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x-1을 곱해도 부등식 부호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는 지금 0보다 크죠? fx보다 x-1이 더 큰 부분을 생각해 봐요. 지금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x-1이 더 큰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4에서 7까지가 되겠네요. x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4에서 7까지인 것을 알 수 있고, 7은 포함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7일 때는 f가 0이니까 지금 0은 범위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4일 때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범위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4, 5, 6 이렇게 되니까 답은 1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진수 조건 체크합니다. 진수 조건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11이 0보다 크고 x 플러스 1도 0보다 크다. 그럼 요거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크다는 거고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니까 두 가지 범위를 다 만족시키는 거는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식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끼리 모아요. 로그 3에 4x 플러스 11이고 지금 2는 이렇게 제곱이 되고 빼기가 될 테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누기 형태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남는데 1은 로그 3의 3이죠.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은 4x 플러스 11은 3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지금 분모에 쓸 수 있는 근거도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풀어보면은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x가 3분의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이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x의 값이 3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1을 곱하면은 16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6이에요. 2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뭘 한다고요? 진수 조건 확인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x가 0보다 크니까 x는 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조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식변형을 해보면 로그 2에 x 플러스 3 5-x는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3 5-x는 2의 a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요 이차함수는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5에서 해를 가지고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니까 요 부분만 해당되겠죠. 구멍 뚫려 있고 요런 부분만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y는 2의 a 제곱이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해야 되니까 이 2의 a 제곱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여기 최대값은 여기 마이너스 3하고 5의 중점을 구하면 1이잖아요. 1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은 여기 최대값이 1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보다는 작아야 돼요. 0이면은 실근이 없게 되니까 등호는 포함이 안 될 거고요. 16일 때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니까 등호는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a의 최대값은 그럼 뭘까요? 4이면은 16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3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해서 답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진수 조건을 확인해 보면 f-2 곱하기 f-6은 0보다 커야 해요. 그러니까 2하고 6 바깥쪽 범위에만 이제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식변형을 해보면 로그 2분의 1에 f-2 f-6 그 다음 이쪽도 로그로 변형을 해보면 3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끼리의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진수끼리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10하고 2.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범위랑 처음에 진수 범위랑 겹치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에 대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다가 2에서 끊기고 6 이렇게 되고 10. 이 범위에 해당되는 이 범위에 해당되는 f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뭐 한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6은 여기. 그 다음에 10은 뭐 한 이쯤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x 값.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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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x 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x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x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제일 왼쪽 부분에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0이다 하면은 x가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 있네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6이다 라고 하면은 x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등호가 6은 뚫려 있고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는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x 범위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일단 하나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가 된다고 해보면 x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x 0이죠. 0이고 지금 2는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니까 여기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의 함수는 x-2네요. 그래서 x-2가 2가 된다라고 해보면 여기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는 지금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0에서 4까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4가 2가 된다. 그러면은 x는 12가 되죠. 여기가 10이고요.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1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4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해보면은 x가 이제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에서는 색칠이 돼 있으니까 16에서도 색칠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1, 2, 3, 13, 14, 15, 16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쪽의 필수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한 그래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x-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로그 함수를 또 평이동을 시키면은 y는 로그 2의 8x-2 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8 곱하기니까 3 더하기 로그 2의 x-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 둘이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역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을 정리를 해 볼까요? y-3은 로그 2의 x-2에서 x랑 y를 반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y로 정리를 해보면 y-2는 2의 x-3이고 y는 2의 x-3 더하기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과 이것이 이제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m의 값은 3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함수 g와 함수 f를 합성했을 때 x라는 함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g라는 함수에 fx를 대입하면은 x가 나오게끔 상수 ab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3a fx 4 더하기 b는 x니까 b를 양변에 b를 빼주면 x b 이렇게 된다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fx 자리에 3a 하고 fx 자리에 로그 9의 x 3 더하기 2를 써주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을. 그러면은 3의 a 로그 9의 x 3 더하기 2a 4는 x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지금 이 복잡한 지수는 3의 a 로그 9의 x 3 곱하기 3의 2a 4라고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이때 로그에 지금 지수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밑과 진수를 교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 3의 a 로그 9의 3 곱하기 3의 2a 4는 x b다 라고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변에 x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a, 이건 지금 2분의 a잖아요. 2분의 a가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그 a 2를 대입해 보면 x 3에 곱하기 여기도 2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1이 되죠. 이쪽은 이렇게 돼서 x b가 되고, x는 x b 더하기 3이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3이니까 답은 7이 되겠네요. 물론 지금은 f랑 g가 역함수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조건만 가지고는 f하고 g가, 그러니까 단순히 합성해서 x가 나온다고 해서 두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주의할 점인데 1, 2, 3, 1, 2, 3, 4, 1, 2, 3 이렇게 함수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g 합성 f는 1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은 2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 g랑 f를 합성해서 x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 g라는 함수가 되려면 4가 또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론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f랑 g는 딱 역함수다라고 하지만 f의 역함수가 g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해서 지금처럼 합성해서 fx가 될 때 f랑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f의 치역과 이 집합하고 g의 정의역이 같은 집합이면은 합성해서 x가 나온다고 할 때 두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이 어때요? 그러니까 f의 치역이 지금은 실수 전체고, 그다음에 g의 정의역도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합성해서 x가 되니까 두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함수로 풀어야 되는데, 이 조건 자체가 두 함수가 역함수임을 밝혀주는 조건은 아니다. 요거를 좀 주의를 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역함수로 푸셨더라도 답은 맞았을 텐데
그런 주의점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은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는데 대충 f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0이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4의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0 대입하면 여기 1 나오네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로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경계는 지금 여기가 1이 경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쌤이 이 밑에 거를 아래 함수, 요 위에 거를 위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 16분의 1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FK는 16분의 1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죠. 이 표현 자체가. 그러면 함수값이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f는 어디 위의 함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래 함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쪽 왼쪽에 있는 4의 x제곱, 그러니까 위쪽 함수를 선택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위의 함수에다가 k를 대입하면은 4k제곱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돼서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A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GA의 값은, 그러니까 GA의 절대값은 2가 된다고 우리가 이 관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GA의 값은 2가 되든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GA의 값은 2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면 F-2는 A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A가 지금 자연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수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보다 크니까 아래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 함수 로그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수 조건이 이미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A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F2는 A이고요. A가 역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또 아래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자, 아래 함수를 선택해보면 2를 대입하는 거죠. 로그 3에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보면 2가 되고, 이것이 A 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답이에요.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7번 풀어보겠습니다. 27번은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 이동하면 f라는 그래프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a라는 점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이면, 그러니까 mn이 이렇게 됐을 때 a가 딱 b로 이동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울기가 그 1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45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y는 x 플러스 1,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므로 m의 값과 n의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m이고 여기도 m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2의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로그 함수도 여기가 n 대신에 알파벳 m을 써주면은 일단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AB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번째는 이 C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뭐 h라는 함수가 있고 h 역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항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칭되니까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함수와 역함수의 특징이니까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직선 말고 y는 x가 필요해요. y는 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이 로그 함수는 평행 이동을 m만큼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이라는 부분이 여기 이 정도 있어가지고 y도 이제 m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좌표축, 원래 좌표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이 x는 m을 정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평이동을 안 했으면 원래 1이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생겨가지고 여기도 1이겠죠. 길이가 똑같이. 역함수니까 딱 대칭되니까 여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점의 좌표를 보면은 x좌표는 m이고 이 길이가 m이니까 m 플러스 1인데 이 좌표가 바로 b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했을 때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m 곱하기 루트 2인데 이게 6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m의 값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하라는 것은 f2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m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f는 어떤 함수였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킨 거였어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라는 거죠. m은 6이라고 좀 전에 구했고 그러면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6이 돼서 16 플러스 6이니까 답은 22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필수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밑의 범위를 보고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은 3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네요. 그쵸? 근데 x가 1하고 3에서 범위가 끊어지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f1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1에 여기 1 대입하면 0제곱이 되겠죠.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8번도 여기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를 이제 묻고 싶은 건데 1보다 크니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진수 부분이 최대일 때 f도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진수가 최소일 때 f도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겨서 대칭축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끊기는 요런 이제 빨간색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등호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함수니까 최대값은
언제겠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해보면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더하기 4분이니까 4분의 27 4분의 27이 될 때, 그러니까 즉 f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이게 최대가 돼요. 최대. 그러니까 로그 2하고 4분의 27이 될 때 이때가 대문자 m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일 때는 여기가 최소일 때죠. 그러니까 f에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 최소값은 지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로그 2에 2분의 1일 때 이때가 스몰 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에 로그 2에 4분의 27 하고 이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여기 진수 부분하고 2하고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27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9번은 a가 양수일 때는요, a 더하기 1분의 a는 어쨌든 0하고 1 사이의 범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f는 감소하는 함수겠죠. 감소하는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범위가 끊기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가 7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2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a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면은 72가 된다. a 플러스 1분의 a에 마이너스 2제곱은 2로 약분해 보면 36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은 6의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이게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밑길이 지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1은 6a니까 5a는 1이라서, 그러면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함수 fx의 최소값은 f1이잖아요. 이거는 2 곱하기 a 더하기 1분의 a인데, a가 지금 5분의 1이라 했으니까 분모는 5분의 6, 분자는 5분의 1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6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밑이 a 플러스 1인데 a 플러스 1이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는 말은 로그의 밑이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증가함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범위가 지금 4분의 1에서 16이라고 생각해보면 16일 때가 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f16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그 a 플러스 1의 16은 2다.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1의 제곱은 16이다. 16은 4의 제곱이고 a 플러스 1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4다 해서 a의 값이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죠. 그러면 4분의 1하고 16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f에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을 대입해보면 로그 a 플러스 1에 4분의 1은 2가 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은 답은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로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 문제풀이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